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영래포를 조금 더 자세하게 페드의 대차 대조표를 분석함으로써 정확한, 보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볼 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페드의 연준 의장이라든지 또는 뭐 어디 연방은행 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는 말보다는 실제 페드가 어떤 길을 그동안 걸어왔나, 즉 그들이 현실 속에서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는데 그 정책들의 발자취를 한번 알아보면은 실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향후 어떤 식으로 그 행동의 방향이 가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유추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페드의 발자취를, 연준의 발자취를 또는 발자국을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게, 저는 여기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은 그건 곧 연준의 대차 대조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차 대조표는 자산과 부채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자산하고 부채 전체 크기는 같아야 되는데, 자산은 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 그 페드의 UST라고 불리는 미국 그 채권 국채와 그 다음에 MBS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죠. 즉 주택 담보 증권, 그거하고 뭐 그런 주로 이제 그런 국채들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부채 항목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인데요. 부채 항목들은 굉장히 이렇게 그걸 잘 보면은 페드의 행동하는 것들이 아주 쉽게 잘 볼 수가 있는데요. 주로 국채 항목은 크게 뭐가 있냐면 현금이 있죠. 그 유통현금, 우리 보통 M0라고 부르는 유통현금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지급준비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TGA,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오버나잇 RRP, 즉 영래포, 이렇게 이길 영래포,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우리가 좀 보면요. M0는 페드가 발행한 그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그 현금 통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동전과 지폐. 여기서 이제 뭐 간단히 말씀을 더 드리자면, M0를 보통 미국, 지난번에는 그냥 이거를 딱 현금 통화 뭐 이렇게만 얘기했었는데요. 이거는 미국 기준입니다. 이게 좀 나라마다 달라요. M1, M2, 뭐 M3 이렇게 가는 것들은 얼추 비슷한데, M0는 이게 좀 나라마다 다른, 즉 미국에서는 M0를 현금 통화 이렇게 부르는데, 영국에서는 M0가 여기에다가 그 현금 통화에다가 뭐를 더하면 지급준비금을 더합니다. 이게 좀 나라마다 다른데요. 어쨌든 우리는 그냥 현재 미국의 그 방식을 따르기로 하죠. 따라서 M0를 현금으로 보고요. 어쨌든 이렇게 부채가 있으면 부채가 크게 연준의 부채, 뭐 그 다른 대부분의 나라도 크게 대동소이합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현금은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긴 하는데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준비금은 역시 마찬가지로 은행에 그 준비금이 많이 생기면 이제 변화가 크고, TGA 같은 경우는 이건 뭐냐면은 미국 정부, 즉 재무부 계좌예요. 그러니까 재무부가 계좌가 원래는 재무부 계좌는 일반 은행에도 갖고 있었는데, 저 금융위기 이후에서는 대부분 다 미국의 연준, 즉 미국의 중앙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데, 이게 바로 재무부 그냥 보통 예금 계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무부 보통 예금 계좌. 즉 뭐냐면 여기다가 돈을 입금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 쓰는 건데요. 재무부가 미국 정부죠. 미국 정부가 그 필요할 때 이제 찾아 쓰는 경우에는 뭐 크게 두 가지, 저거밖에 없죠. 재정 지출할 때요. 즉 최근 같은 경우는 팬데믹으로 뭐 1인당 1,400불씩 준다, 뭐 작년에는 뭐 600불씩 준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걸 할 때는 일단 돈이 재무부 통장에 들어가는데, 그 재무부 통장이 연준에 이렇게 계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걸 이제 개인들한테 지급을 하면은 돈이 나가게 되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TGA가 3월부터 감소했다는 건 뭐냐면은
지급하기 전에 돈이 있어야 되니까 먼저 은행에 즉 연준에 돈을 맡겨놨다가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뭐 개인들한테 그 수표라 그러죠. 체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걸 이제 발행해 주면서 TJ 잔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가장 큰 뭐 지난 시간에도 다뤘던 그 가장 큰 저거를 갖고 있는 그 관심을 주목을 갖고 있는 역레포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거를 한번 차트로 그래프로 좀 쉽게 한번 보면요. 여기 M0라는 것이 밑에 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급준비금 리저브라고 불리는 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약간 고동색으로 보이는 거 이게 바로 그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주목을 받고 있는 그 역레포고요. 여기 그리고 TGA 그 재무부가 연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계좌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최근 대략 한 4월 정도인데요. 4월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지급준비금은 물론 현금이 쭉 늘어나긴 하지만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제 지급준비금만 보면은 거의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오버나잇 RRP라는 것은 보면은 이때 이만큼인데 이만큼 많이 늘어났죠. 즉 그 역레포가 많이 늘어난 거 우리가 최근에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TJ도 이만큼이 TJ 몫이었는데 점점 써서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요거를 한번 올해 1월 말하고 지난주 수요일 그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요. 전체 페드 전체의 대체 대표 크기는 7.4조 달러입니다. 여기는 모든 이제 그 단위는 1조 달러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 지난주 거를 보면 8조 달러, 드디어 8조 달러 조금 넘었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8조 달러 수준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M0도 물론 굉장히 이제 그 조금 늘긴 했는데 그냥 소숫자 표시하다 보니까 거의 안 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났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요 준비금, TGA, RRP, 오버나잇 RRP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TJ는 1.6조 달러에서 0.8조 달러로 감소했다. 다시 말하자면 그 개인들한테 1,400불짜리 그거 다 보냈다. 뭐 그런 거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RRP는 2천억 달러에서 0.2조 달러니까요. 그 다음에 지난주가 7,400억 달러였던 것 같아요. 예, 0.7로 증가했다. 이런 현재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최근에 이 변화들을 이끌어낸 그 원인은 무엇일까? 지금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FOMC 그 회의에서 이게 과연 매파적이냐, 즉 테이퍼링을 할 거냐, 뭐 아니면 여전히 또는 인플레이션이 뭐 일시적이라서 뭐 큰 문제가 아닌 뭐 그런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우리 그것을 한번 최근에 벌어진, 특히 4월부터 벌어진 역레포가 증가하는 것을 보고서 이거는 과연 위기를 나타내는 것인가, 아니면 또 이것의 의미가 뭘 것인가, 그거를 좀 더 자세히 그 페드의 대조표를 보는데요. 최근에 벌어진 일 중에서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SLR이라는 것에 대한 것부터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SLR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금융위기가 있고 나서요. 전 세계 이제 은행장들이라든지 이런 정책 결정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 결과가 뭐냐면은 다음에 또 다른 금융위기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건전해야 된다. 그럼 은행의 건전성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비율이 있겠죠.
전체 자산, 은행에 자산이 있을 거고, 은행의 자산은 뭐 대출해 준 거, 또 아니면 은행이 뭐 주식을 사거나 증권을 산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모든 자산의 합하고, 은행이 또, 은행도 업체니까요. 은행에 자본이 있겠죠. 자기 자본. 요 비율이 어느 정도는 커야 되지 않겠느냐. 뭐 대체적으로 5%, 6% 얘기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은행, 큰 은행들은 너네는 더 특별히 중요하니까 좀 더 많이 잡아서 6%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그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00 뭐 대략 한 13년 요때부터 이제 바젤 3라는 게 이제 통과 그 많은 나라들이 그걸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게 쭉 이렇게 그 금융 위기 이후에 이제 이게 어떤 룰이 됐고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나름 안 되니까 이걸 많이 이제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2019년하고 2020년 초반에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각국마다 다시 한번 미국은 QE4라고 해서 네 번째 QE를 돌입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은행에 굉장히 많은 은행에 예금을 만들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기 자본이라는 것은 어떤 그 외부에서 유상증자를 하거나 그런, 또는 자사주 매입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면은 자기 자본은, 특히 유상증자를 하지 않으면 자기 자본은 늘어나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자기 자본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그걸 유지하고 있는데,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또다시 QE를 하니까 은행의 대차 대조표가 이렇게 커진 겁니다. 자산과 부채가 커졌습니다. 즉 뭐냐면 자기 자본은 별로 변하지 않았는데 자산이 갑자기 늘어난 거죠. 그 지급준비금 늘어나고, 또 이 은행이 갖고 있던 또 자산 지급준비금 늘어나고, 또 예금도 같이 이렇게 늘어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게 처음에는 6%였는데 뭐 예를 들어 5%, 뭐 3% 이렇게 감소하겠죠. 그러면 이런 거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이 작아지니까 이거를 다시 늘려야 되는데, 이게 쉽게 이게 금방금방 늘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뭘 도입했냐면 SLR이라고 해서 Supplementary Liquidity Ratio 뭐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뭐냐면은 그동안에는 이 유동성 비율, 즉 자기 자본 나누기 자산 비율을 계산할 때 자산은 모든 걸 다 자산 항목에 있는 거 다 했는데, 이제는 지급준비금 너는 빼도 돼,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급준비금이 빠진다는 것은 자산이 작아지니까 다시 이 자기 자본 나누기 자산한 이 리퀴디티 레이쇼, 이 비율이, 유동성 비율이 쫙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거를 2020년 4월 초부터 올해 2021년 3월 말까지, 3월 31일까지만 하게 한 겁니다. 그런 결과 이제 이게 다시 말하자면 올해 4월부터는 이 혜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즉 이게 SLR이 연장이 되지 않고 이제 중지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자산이 갑자기 또 늘어나는 거죠. 그동안에 계산 안 해놨던. 물론 대형 은행들은 그거를 다 감안하고서 자기 회사들 운영을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었냐면은 큰 은행들, 우리가 아는 거 보면은 뭐가 있었나요? JP 모간 이런 큰 은행들 있잖아요. 그런 은행들을 보면은 대략 그거 하니까 6.5% 4월 초에, 올해 4월 초에 어디는 7% 이 정도 수준에서 있어서 큰 문제는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문제가 안 됐다고 해서 앞으로도 문제가 안 되냐? 그건 아니고요. 뭐냐면은 은행은 결국 이 SLR이 연장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급준비금 수준을
현 상태에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미 은행의 지급준비금 수준은 거의 지금 이제 6% 이상이어야 되는데 거의 뭐 사실 한도에 차 있는 상황이에요. 이 얘기 뭐냐면은 새로운 예금을 받는 게 매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요즘 최근에 뉴스 보셨으면은 은행들이 미국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 미국 은행들이 예전에는 그 예금을 받으려고 어마어마한 전쟁을 했었는데 요즘 어떻게 하냐면은 개인들이 청구를 예금하고 이런 거야. 어쩔 수 없지만 큰 기업들이 뭐 팬데믹 이후에 이제 보니까 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많이 번 현금을 딱 갖고 오면은 그런 예금을 이제는 안 받는다고 해요. 그럼 그 예금을 받으면은 예금이 오면은 그 옆에 있는 자기 자회사 또는 자매회사 그 MMF로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예금이 안 쌓이면은 그 자산도 증가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그 유동성 비율을 맞출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은행들은 지금 미국의 큰 대형 은행들은 지급준비금 수준을 안정세를 유지하려고 사실 아주 뭐 거의 뭐라 해야 되나요? 필사적으로 예금을 안 받는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럼 이러한 이제 3월 말에 끝난 거하고 이게 이제 3월 말을 그걸 기점으로 해서 SLR이 연장이 안 되고 3월 말에 끝나고 바로 그 다음부터 보시면은 오버나잇 그 2길 영래포가 4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한다. 쭉 이렇게 증가해서 지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현재 이 벌어진 일들의 그 어떻게 보면 뭐라 해야 되나요? 원인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가장 최초에 이제 벌어진 일이 이 SLR을 연장하지 않은 것부터 시작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는 현재 미국의 상업은행들의 그 대출과 예금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여기 대략 2000년부터 했는데 그 이전에는 예금하고 대출의 비율이 거의 1대1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뭐 거의 뭐 1에 가까운 그런 건데 이제 2008년 이후, 대략 9년, 8년 이후부터,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사실 은행이 예금을 새로 들어와도 QE에 의해서 예금이 늘어나도 그거를 예전처럼 사실 대출해 줄 때가 별로 없어요. 대출이 늘긴 늘었지만 예금이 는 거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적죠. 지금 또 최근 QE4로 인해서 예금이 급격하게 증가했는데요. 지금 예금은 전체 예금은 대략 17조 정도 되네요. 그런데 그 대출은 지금 얼마냐면은 대략 한 10조니까 지금 그 차이가 무려 7조 달러예요. 7조 달러는 직접 어떤 예를 들어 누가 뭐 피자집을 연다든지 무슨 가게를 연다든지 하는데 있는데 대출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주로 저런 거 하겠죠. 국채 산다든지 뭐 주식 산다든지 그런 데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은행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얘기는 이만큼 7조가 대출을 할 데가 없으니까 더더구나 예금을 받아도 이게 참 아주 골치 아픈 상태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부채 항목을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페드에 부채가 있으면은 부채가 단기간에 변하지 않는다 했을 때 부채 항목 중에서 하나가 증가하면은 전체 부채가 변하지 않는다. 다른 항목은 감소하겠죠. 이건 뭐 당연히 전체 양은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서 뭐 A가 줄어들면은 B는 늘어나야 되고 뭐 A가 늘면은 B는 줄어들고 뭐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만약에 전체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면은 TGA하고 즉 재무부가 연준에 갖고 있는 예금하고 지급준비금을 보면요, 전체가 변하지 않으면 지급준비금이 늘어나면은 TGA는 반대되겠죠. TGA가 감소하면, 즉 페드가 돈을 쓰면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개인들한테 가고 개인들은 그걸 다시 쓰기 전에 일단 은행에 갖다 놓겠죠. 그럼 은행에서 그 개인의 예금이 증가하니까 다시 말하자면 지급준비금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은행은 그 지급준비금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겨우
전체 자본 비율, 유동성 비율을 6%를 맞춰놨는데 이게 계속 들어오면은 자기 자본 비율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으로서는 페드한테 손을 벌려야죠. 이거 지금 다시 SL을 다시 연장해 주든지 아니면은 방법을 내놓으시오. 뭐 그렇게 당연히 했겠죠. 페드는 여기에서 예전에 2013년에 만들어놨던 그 정책 도구를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역레포라는 그 툴입니다. 역레포도 다시 말하자면은 페드의 부채는 현금. 근데 현금은 거의 변하지 않으니까 이건 신경 쓰지 말기로 하고요. 지급준비금, TGA, 역레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급준비금을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면 TGA하고 역레포만 남는데 그러면 TGA가 감소하면 역레포를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렇게 벌어진 일들을 갖고서 우리가 한 번 더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지 그거 얼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지급준비금하고 역레포 사이의 관계, 그리고 또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걸 한번 보면요. 일단 은행은 지급준비금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지급준비금의 증가 요인이 있으면 감소 요인을 찾으면 되겠죠. 자, 지급준비금 증가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TGA가 감소하는 거, 이게 바로 지급준비금 증가로 이게 나타나겠죠. 그럼 그걸 이제 감소시켜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급준비금을 유지하려고 하려니까요. 그래서 이제 증가 요인을 먼저 보면 TGA 감소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매달 지금 1200억 달러씩 미국 국채를 연준이 매입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연준이 매입을 하고 있으면은 매달 1200억 불씩 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좀 보면요. 연준은 언젠가 한 달 됐나요? 그때 한 1.6조 달러 정도 있었을 때 TGA 잔고가 이거를 0.5조 달러로 감소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보면은 TGA 잔고가 얼마냐면은 6,500억 달러였어요. 6,500억 불.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얼마를 줄이면 되냐면 1,500억 불을 줄여야지 5천억 불이 되겠죠. 그러면 TGA 감소분이 현재 1,500불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QE4 때문에 지금 현재 월 1,200억 불씩 매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연준이. 그러면 연준의 지급준비금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근데 앞으로 열흘간, 지금 6월 20일인데요. 6월 말까지, 6월 30일까지 열흘간이니까 대략 400억 불 정도 남아있겠죠. 3분의 1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런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연준의 행동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6월 20일이니까 6월 말까지 만약에 TGA가 1,500불이 줄고 그 다음에 QE 집행분이 400억 불이 또 QE 집행을 해준다면은 지급준비금은 대략 1,500, 400억, 1,900억 불 정도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뭐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겠죠. 대략 2,000억 불 늘어난다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거를 근데 이거는 이제 결국에 지급준비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런데 은행들은 지금 지급준비금 증가하는 거를 원치를 않고 있어요. 지금 거의 이제 풀로 차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다면 이것을 페드는 어떻게 도와줬냐면 지금 4월부터 지금 한 달 반 정도 동안에 오버나잇 RRP 즉 역레포 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페드는 그것을 도와줬죠. 그래서 그 결과가 지난주 잔고를 보면은 7,500억 달러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번 6월 말까지는 1,900억 달러, 대략 2,000억 달러만 더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우리 이런 뭐 재밌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페드가 6월 말에는 오버나잇 RRP가 그동안 그렇게
말도 많았던 요거의 잔고는 대략 9,400억 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뭐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또 그 미디어, 신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도 예상이 되죠. 네, 사상 최고치. 만약에 이거보다 좀 더 높았다면은 뭐 오버나잇 영래포 시장 1조 달러에 달해. 뭐 이런 식으로 이 제목을 잡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해서 보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는 견해는 이것은 페드가 은행을 현재 도와주고 있는 거다. 왜 은행을 도와주냐? SLR이 연장되지 않고 거기에서 중지됨으로 인해서 4월부터는 SLR을 안 하니까 그럼 그거를 돕기 위해서는 페드가 그러면 내가 이 백기사로 등장해주마 하면서 뭐를 한 거냐면 바로 이 영래포 시장을 열은 결과가 현재 대략 4월부터 5월, 6월 두 달 반 기간 동안에 그 아까 차트에서 봤던 리저브 즉 그 지급 준비금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향후에도 이런 일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결국에 지금까지의 페드의 행보, 페드의 발자국을 따라서 가다 보면 이것은 바로 어떤 테이퍼링하고는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은행의 그 대차 대조표가 확대되는 것을 일단은 그 은행을 도와서 그러지 않도록 즉 바젤 3 그 협약을 지킬 수 있도록 페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테이퍼링에 하고 관련 지어서 본다면은 이번 6월 FOMC 회의를 어떤 뭐 예를 들어 점도표 찍잖아요. 그래서 그 20몇 명이 나와서 이제 뭐 점도표 찍어서 이자율 얼마에 찍고 누구는 얼마에 찍고 뭐 누구는 현재 수준에 찍고 누구는 높은 수준에 찍고 해서 뭐 분포가 변했다. 그래서 이거 뭐 굉장히 매파적이다. 또는 뭐 이제 테이퍼링이 온다.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준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펴봤다시피 IOER 이자율하고 RRP 이자율을 기존보다 0.05%만큼 올렸는데 이것도 물론 이자율 인상이죠.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조금 올린 것 같고 이거를 매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정책은 QE4를 앞으로도 계속 매달 1,200억 불씩 이렇게 사야 되는데 일단 당장 거기에서 일단은 뭐냐면은 은행은 더 이상 이 지급준비금을 흡수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그 머니마켓 펀드라든지 MMF들이 들어와서 오버나잇 그 영래포 시장으로 들어와서 그 자금을 흡수해 주길 바라는 거였고요. 그럼 그 자금을 흡수해 주려면은 뭐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 0.05%를 올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은 또 0.05%를 올렸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750억 불을 아니 7,500억 불을 그 영래포 시장의 그 지금 잔고가 그렇게 돼 있는데 훨씬 더 늘리겠다 이 얘기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것은 물론 어떤 양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굉장히 이례적이기도 하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보통 이런 것들은 분기 말에 벌어지고 연말에 벌어지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식으로 3, 6, 9, 12 요때 크게 이런 게 생기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중간에 생겼죠. 4월부터 해서 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큰 피크를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마 6월 말에는 사상 최대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요. 왜냐하면 페드가 0.05%로 올린 것만 오버나잇 RRP와 IOER을 동시에 0.05%만큼 딱 올렸잖아요. 그 얘기는 돈을 더 받겠다는 거죠. 이걸로. 또 다른 얘기는 뭐냐면 은행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 너네들이 이 현재 자본 비율 6% 정도 근처인데 이거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계속 우리는 그거를 영래포를 통해서 내가 도움을 주겠다 이런 거죠. 그럼
지금까지 이걸 이렇게 보면요. 이번 6월 이 페드 FOMC 회의는 어떻게 보면은 크게 매파라는 그런 좀 강경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런 것 같고요. 특히 뭐 이절 인상을 강경책이라고 보기에는 한참 이제 좀 너무 동떨어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QE를 지속하기 위해서 이걸 인상을 했다.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비둘기 정책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향후 1년 또는 2년 뒤는 어떻게 될지는 이거는 사실 누구도 모르죠.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 이 FOMC 이 회의 결과를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비둘기 정책이 더 그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요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좀 약간 복잡한 얘기였는데요. 페드의 정책을 가지고서 또는 페드의 대차 대조표를 가지고서 이번에 RRP 인상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요즘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게 그 이유는 뭐냐면은 굉장히 주가가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만 뭐가 있어도 사람들이 굉장히 다르게 인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그럴 때마다 일단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최근에 이거는 뭐 어떤 이자율을 급격하게 인상하겠다 뭐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